양반이나 상민을 막론하고 근실하게 영농할 자를 뽑아서 경작해 하라. 그리고 재헌 내에 신개간지는 3년 동안 세금을 걷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간척이나 현대 간척이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제방을 쌓고 이 갯벌을 개간하는 일이 국가의 중대 사업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이 제방을 쌓는 일이 비단 국가의 독점 사업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 적극적으로 제방 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방송통신대 송찬섭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요입니다. 농민들을 필요해서 양반, 관료, 지주, 상인 모든 층에서 당시 토지를 굉장히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기존의 토지는 이제 소유권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 간척지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먼저 내가 개간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이반을 받고 그 땅을 절수를 받으면 자기가 개간함에 따라서 그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민진원은 이 토지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이 재헌절목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120개가 넘는 제방이 강화도에 몰려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0년 강화도 북산 중턱에서 오래된 건물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 결과 이곳은 700여 년 전 고려의 왕궁터로 밝혀졌다. 개성의 궁궐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는 강화의 고려 궁궐. 강화는 39년간 고려의 임시 수도였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략 이후 고려 왕조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에 대한 장기항전에 들어갔다. 수도 개경과 가까울 뿐 아니라 험난한 해협이 가로지르고 있는 강화도는 해전에 약한 몽골의 기마병을 막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강화 천도할 때 개성 인구가 10만 호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10만 호를 10만 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 한 10만 호로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강화천도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일시에 이 강화섬에 유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적어도 20만 정도는 유입이 됐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대단히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운 문제가 일단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생각이고요. 고려 왕실과 함께 건너온 당대의 문장가 이규보는 이곳 강화에서 상을 마쳤다. 당시 이규보가 남긴 글은 새로운 수도에서 부딪혀야 했던 생활고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는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이 없이 녹봉만을 의지해오다가 녹봉마저 뜸하여 끼니를 거르기 일쑤며 늙은 몸이 쓸모가 없어져 탄마저 구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도에서 새로운 그 경작지를 갖다 개발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이 간척을 통해서 경작지를 확보하는 이런 작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 강화도에 있으면서 이 강화도 지형이 크게 바뀔 정도로 많은 간척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사 저료는 당시 정부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포와 와포의 뚝을 쌓아 좌둔전을 만들고 이포와 초포의 뚝을 쌓아
우둔전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취재팀은 고려시대에 쌓은 뚝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강화군 부른면. 우둔전 바깥 해안 쪽에서 취재팀이 발견한 것은 해안을 따라 서 있는 성벽이었다. 벽돌은 쌓은 이제 이 뚝인데 그 중간에 이제 자꾸 이제 비가 오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고려시대 이게 이제 흘러내 이곳에 외성을 쌓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조선시대의 성벽만이 쓰러질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고려시대 해안가에 쌓은 이 위성은 단순히 방어벽만은 아니었다. 기록에 보면은 내성, 중성, 외성 해가지고 3중으로 성을 쌓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 외성이 바닷가로 연안을 따라서 쌓은 성이 외성입니다만은 원래 그 강화도의 그 지형이 해안 굴곡이 아주 심한 그 지형인데 외성을 쌓게 되면은 자연히 이 해수 유입을 차단하는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그래서 자연히 그 이 외성을 구축하는 것은 이 방어 시설, 방어 설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동시에 이 외성 구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간척이 부수적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도 강화도는 국방의 요새이자 왕의 피난처로서 주목받는다. 효종 이후 조선 왕조는 강화도의 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요충지에 진과 보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덕진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계룡돈대가 있다. 돈대는 감시초소인 망루와 포대의 기능을 결합한 당시로선 신개념의 군사시설이다. 강희 18년 4월 계룡돈대는 강화도의 돈대 중에서 유일하게 축성연대를 알 수 있는 비문이 남아있는데 숙종 5년인 1679년 경상도 군유어영 군사가 이 돈대를 세웠다. 강화도에 돈대가 세워진 것은 조선 숙종대. 그 숫자는 무려 49개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강화도를 하나의 군사 요새지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돈대가 있는 곳엔 반드시 뚝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이제 산 양쪽 그 산록에 돈대가 2개가 있었는데 이 돈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20리가 소요되는 길을 갖다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방적인 그러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요 선두포를 갖다가 건설함으로써 400m로 거리를 갖다가 단축시켰습니다. 간척지의 뚝은 돈대를 연결하는 군사 도로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20개의 뚝이 세워진 후